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메디슨. 자신의 골도 원래는 손흥민 것이었다 밝히자 해트트릭이 문제가 아니라며 영국 현지 아연 실색.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PL, 득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6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헛스퍼는 이번 여름 스트라이커보다 미드필더와 다재다능한 공격수 영입에 집중했다.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었다. 손흥민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중요하다. 손흥민은 PL 9번 선수들과 완전히 다른 유형이다. 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PL에 입성했다. 이적 초반에는 좋지 않은 평가도 받았다. 터치가 부정확했고 움직임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다. 결국 PL 탑급 윙어로 거듭났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주득점원이 됐다. 2020-21 시즌엔 PL 득점왕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부진했지만 손흥민은 막강한 득점력을 자랑했다. 손흥민은 23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 없이 23골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엔 조금 아쉬웠다.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고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기도 있었다. 게다가 UCL에서 안아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섰다.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도 피로도가 쌓였다. 심지어 스포츠 탈장을 참으면서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리그에서 10골 6도움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 기존 주장이었던 위고 유리스가 팀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주장단을 꾸려야 했다. 토트넘 유스 출신인 케인이 유력한 차기 주장으로 떠올랐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게 됐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다. 손흥민은 요리스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새로운 부주장이 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기간에 이번 시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니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개막전에선 아쉬웠다. 이전만큼 폭발력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험납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전과 다른 역할을 맡았다. 이전엔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득점원이었다.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기회를 잡고 직접 해결했지만 이번 시즌은 도우미 역할에 가깝다. 공격 전개의 중심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4라운드에선 히샬리송 대신 최전방에 나왔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달성했고 토트넘은 5에서 2대승을 거뒀다.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심지어 PL 파워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으로 최전방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손톱, 손흥민 플러스 원톱이 등장으로 걱정을 조금 덜었다. 2. 수비수 필요, 토트넘이 바뀌었다. 겨울 이적 시장 벌써 준비. 영국 언론 팀토크는 7일, 이하 한국 시각, 토트넘이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토신 아다라비오여, 풀럼과 계약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개편했다. 주포,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독일으로 떠났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4경기 무패, 3승 1무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팀토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다라비오요 영입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언론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해 풀럼은 아다라비오요의 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다라비오요는 최근 AS 모나코, 프랑스 리그 1 소속 위 제안이 무산됐다. 혼자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아다라비오요는 겨울 이적 시장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다빈손 산체스를 매각했다. 백업이 많지 않다고 했다. 3. 연봉 5억으로 자진 삭감. 메뉴 리버풀도 거절. 점1800억 스타. 정말 간절했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타 주앙 펠릭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FC 바르셀로나만 원했다는 것이다. 펠릭스는 이적 시장 마감일 극적으로 바르셀로나 이적에 성공했다. 한 시즌 임대, 그리고 오사수나전에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까지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시나리오였다. 지난 시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첼시로 단기 임대를 떠났지만 완전 이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틀레티코로 돌아왔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놓고 자신의 꿈의 클럽인 바르셀로나만 외쳤다. 아틀레티코는 심기가 불편했다. 결국 시간을 끌다 그를 바르셀로나로 보내줬다. 펠릭스가 진심이었던 건 연봉은 40만 유로, 약 5억 원만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헐값이나 다름없다. 스페인 매체 문도데포르티보는 펠릭스를 원하는 팀이 여럿 있었지만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거액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이 대표적인데 놀라운 건 맨유와 리버풀도 제안서를 던졌다는 것이다. 맨유와 리버풀은 축구 선수라면 모두 뛰어보고 싶어하는 빅클럽. 하지만 펠릭스는 바르셀로나에 가 주전이 되지 못하고 연봉이 깎이더라도 오직 바르셀로나만 원했다고 한다. 펠릭스는 지난 2019년 여름 벤피카에서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며 1억 2,600만 유로, 약 1,800억 원라는 천문학적 이적료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의 나이 20세였다. 아틀레티코 이적 후 131경기를 뛰며 34골 18도움을 기록했다. 4. 현장 리뷰. 창원 대참사, 황선홍호. 카타르의 0에서 2 충격 완패. 파리올림픽 첫걸음부터 빨간불. 3전 전승을 예고했던 황선홍 감독이 첫 경기부터 고개를 떨궜다. 카타르는 U23 아시안컵 개최국이라 예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경기력을 본다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은 6일 오후 7시 5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B조 예선 1차전에서 카타르의 0에서 2로 졌다. 파리로 가는 첫걸음부터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회는 U23 아시안컵 본선을 향한 전초전이다. U23 아시안컵은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로 상위 3팀이 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파리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다면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 9회 연속 진출로 새 역사를 썼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경신하려는 각오다. 한국은 U23 아시안컵 예선 B조에서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한 조에 묶였다. 카타르는 U23 아시안컵 개최팀이라 경기 결과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앞선 키르기스스탄과 미얀마는 양팀이 한 골씩 주고받아 1에서 1 무승부로 끝났다. 카타르전에서 최전방을 뛰며 골망을 노릴 선수는 허율이었다. 허리에는 엄지성, 강현무, 이진용, 전병관, 오재혁이 뛴다. 수비는 김경현, 조성권, 조의재, 이태석이고 골키퍼 장갑은 백종범이 낀다. 한국은 후방부터 차분하게 짧은 패스로 전진했다. 카타르의 순간적인 압박에 위험지역에서 볼이 끊겼지만 곧바로 달려들어 주도권을 가져왔다. 전반 11분 이진용이 측면으로 파고들어 카타르를 흔들었다. 카타르가 불안하게 볼을 걷어내 한국의 템포가 멈추지 않았다. 이태석이 낮고 빠른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고 전병관이 슈팅을 해 카타르를 위협했다. 한국은 전반 14분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 침투하던 허율에게 패스를 전달했다.
전병관이 또 한 번 발을 갖다 댔지만 야속하게 골문을 벗어났다. 카타르는 분위기를 가져오려 역습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한국과 피지컬 볼 다툼에서 밀렸다. 전반 19분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한국 골망을 조준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졌다. 전반 25분 한국이 카타르 수비벽을 원투 패스로 뚫어냈다. 허율이 박스 안에서 잡아 슈팅을 했지만 카타르 골키퍼 손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엄지성의 침투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설령 득점했더라도 무효였다. 카타르는 전반 30분 반 박자 빠른 슈팅으로 백종범 골키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잠시 카타르가 한국 골문을 노크했지만 한국은 집중력을 발휘해 막아냈다. 측면 역습으로 배후 공간을 타격했는데 여의치 않자 최종 수비 라인으로 볼을 돌려 전열을 재정비했다. 한국의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생각처럼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반 38분 선제골이 카타르 발끝에서 터졌다. 알라위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받았고 침착한 슈팅으로 골망을 뒤흔들었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홍윤상과 백상훈을 투입해 변화를 줬다. 후반 2분, 오재혁이 먼 거리에서 슈팅으로 만회골 위지를 불태웠다. 한국은 측면 스피드를 살려 카타르를 흔들었다. 하지만 카타르는 몸을 던져 한국 공격 방향을 막아냈다. 후반 5분 엄지성이 안쪽으로 파고들며 볼을 잡았지만 골키퍼 손에 걸려 유의미한 공격을 만들진 못했다. 카타르는 한국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차분하게 역습을 풀어갔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다. 후반 9분에도 위협적인 헤더로 한국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카타르는 마흐디 살렘 알메자바, 나빌 이르판을 넣어 피치 위 흐름을 달리했다. 이들은 선제골 분위기를 발판 삼아 전반보다 여유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차분하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한국 박스 안에 볼을 투입했고 틈이 생기면 슈팅으로 골문을 두드렸다. 한국은 카타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노렸지만 카타르 두 줄 수비는 생각보다 빡빡했다. 허율, 엄지성이 패스와 침투로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황선홍 감독은 후반 15분 해외파 이현주로 변주를 노렸다. 공격에 더 무게를 실어 동점골을 넣으려는 계산이었다. 카타르는 한국의 공격을 막아낸 뒤 개인 능력을 활용해 한국 밸런스를 흔들었다. 카타르는 알라위를 활용해 한국을 위협했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슈팅 타이밍을 잡아 추가골을 조준했다. 결국 한국은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 23분 측면에서 스로인을 줬는데 공격수 타임 만수르의 백헤더 슈팅이 그물망을 통과했다. 백종범 골키퍼는 키를 넘긴 슈팅에 망연자실하며 고개를 떨궜다. 한국은 좀처럼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카타르에게 공간을 많이 내주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두 골을 앞선 카타르는 더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했다. 후반 34분 엄지성이 측면에서 컷백을 받아 회심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허율에게 전달된 크로스도 이렇다 할 방점을 찍지 못했다. 왼쪽, 오른쪽 방향 전환으로 카타르 골키퍼를 뚫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한국은 어떻게든 만회골을 넣어야 했다.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밀어붙여봤지만 리드를 잡은 카타르 수비는 단단했다. 창원에 모인 4천여 명 관중들은 힘을 내라 한국을 외치며 황선홍호의 반등을 염원했다. 카타르는 센터서클부터 부드럽게 볼을 운반하며 한국 수비 블록을 뚫어냈다. 한국보다 볼 점유율은 낮았지만 유효 슈팅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경기에서 측면과 미드필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엄지성을 효과적으로 막으며 한국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후반 40분 박창우가 아크로바틱한 슈팅으로 카타르 골망을 노렸지만 골키퍼 손가락 끝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황선홍 감독은 막판까지 교체 카드를 활용해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했다. 코너킥 또는 얼리 크로스로 연달아 카타르 박스 안에 볼을 투입했지만 밀집 수비를 뚫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